NGO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보세요. 교회하고 연결되지 않는 NGO 없어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하는데 탈북자 숫자하고 한국 선교사 숫자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분들이 선교사인지 브로커인지 그러니까 이런 민주화 운동에 헷갈리는 어떤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탈북 지원 단체라든가 네. 탈북 인권을 얘기했던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은 교회를 많이 다녔던 분들인데 정보사 출신의 북 담당관들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이분들이 수장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정보사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 정보사 예. 출신들이 처음 알았네. 예. 그런 거는. 군종 출신의 정보사 출신들이 네네. 그 제대인가 전역을 하고 나서 전역하고. 그 일거리를 그쪽으로 이제 받는 거죠.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정부 단위에 있다가 하는 그 산하 기관에 가듯이.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니죠. 연변 그 뚜레마을 네. 그때 김준호 목사가 한 거잖아요. 거기도 안기부 현직 직원들이 2명이 와가지고 저기 그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저기 활동했잖아요. 선교사를 이장해가지고. 그리고- 현직 국정원 직원이 예, 그게 중국 공안당국에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서 이 사람 석방 조건으로 한국과 중국이 타협한 거예요. 대만 민항기 취소하는 조건으로. 중국도 그냥 이용한 거네 자기네 그 대만 정책을. 그렇죠. 그러듯이 이제 탈북자 문제들을 그렇게 큰 단체들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들은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10년 동안 취재하신 분들도 있고요. 보통 5년도 있고 연령별로 부부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오늘 인터뷰하고 또 다음에 일주일 한 달 후에 인터뷰하면 또 인터뷰 내용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젊은 부부인데 이 부부가 참 안타까운데 살면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나 선교사들이나 엔조 들어오면은 거기에 나가서 탤런트가 된 거예요. 얘기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더 되니까 한국의 선교사나 캐나다나 외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이 친구들 말로는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무릎 꿇고 골 받고 슬픈 얘기 좀 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탤런트가 된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도와준 거에서 방도 없고 열심히 살려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 큰 교회 목사님과 또 캐나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눈이 동그랗더래요. 아니 왜 탈북자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왜 옷들이 이래? 저는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돈을 얼마 안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시간도 변했는데 우리가 일해서 돈을 모으든 사기를 쳐서 모으든 장사를 어떻게 모으든 간에 잘 살면 이걸 칭찬해야 되는데 왜 자꾸 탈북자 하게 되면 못 살고 흔 냄비 떨어지고 이것들만 있는 거 사진 찍고 이것만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화를 한번 막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물어진 집에서 딱 있으니까 눈물도 흘려주고 그러니까 돈을 잘 주더래요.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와이가을북입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기획한 시리즈. 제가 처음에 와이가을북 시작하면서 금년 이게 2021년 1월에 나온 책이죠. 예. 지금 얼마나 팔렸나요? 이거는 제가 1세라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힘든 질문을 통해서 저는 출판사 네. 도움을 받았어요. 아 예. 선인쇄 비용을 300만 원 줬거든요. 네. 그리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팔렸는지. 대충 한 1000권 찍었으니까 네. 일세를 예, 한 600권 정도 팔리지 않았을까. 1세가 아직도 안 나갔네요. 안 나가죠. 와. 여러분 이 탈북자 진짜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보리 출판사에서 나온 언론에 조청년 꽤 글. 많이 소개라 그래야 되나? 네, 거의 전 언론에서 꼭 진보적인 아닌 거라도 중앙일간지를 꽤 소개했던데 같이 인터뷰 많이 했고 근데 그것밖에 안 보여요. 1000권 이상 팔리기 힘들다 그러던데요. 요즘에. 아니 그럴 만한 정말 그 가치가 있는 책이고 뭐 지금 사진 전시회도 뭐 하시고 있고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뭐 이제 중국 갔다 오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조천현 이 이름 세 글자 기억해 두셨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 부 하면서 이 133페이지인데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그 소리 없이 조용히 나가지 왜 시끄럽게 나갑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뒷사람들 위해서라도 조용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대사관 넘으면서 언론에 공개하면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 가서도 조용히 살지 않고 왜 중국에 대고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탈북자 단속하던 거 더 안 하겠나? 더 심하게 단속하지. 남아있는 탈북자들 단속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한단 말입니다. 한국 가서 조선에 대고 욕하고, 조선에서는 뭐 중국에 나가 있는 탈북자 잡아오라고 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복잡하게 떠난 사람들 때문에 북조선에 잡혀가면 한국 가려 했는가 신문에 빨리 나올 것도 못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조선에서는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권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지금 북한에 갔다 오면 뭐 국가보안법이니 뭐니 난리가 나죠. 아마 그 언론사에서 뭐 조중동에서 대서특필 할걸요. 근데 북한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나갔다 돌아온 거니, 우리가 뭐 한때 사면령 비슷한 것도 좀 중간에 있었죠. 뭐 그런 식으로 받기도 하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내가 이러저러하게 그냥 도강한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만 없다면 조선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과연 우리가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답, 그리고 실제 탈북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경험과 뭐 이 책을 비교해 보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종합적인 서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조금 정리해서 아마 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뭐 PD님 생각하시는 어떤 뭐 소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탈북자 문제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뭐 아쉬운 점이라든지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방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이거 글을 읽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러면은 네. 한국에 오고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라고 얘기하는 또 비판적인 시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 탈북해서 지금 어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다.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 근데 이미 이제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창기 얘기했듯이 네. 예, 제3국을 통해서 가는 방법들 이미 프로코들이 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거기 가면 중국에서는 공안 경찰을 만나면 숨어 다니고 피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경찰을 찾아서 자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나서. 또 우리 정부하고 이제 보이지 않게 네. 그 이미 되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선이 이제 이미 합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거의 비법이지만 거의 보이지 않게 그거에 있기 때문에 프로코드 있기 때문에 오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네. 설득력 있는 거지 시끄럽게 한다는 어떤 부분들이 네. 모든 상태로 한다면 그렇게 또 NGO나 다른 데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조용히 올 사람 뭐 와야지 대한민국 뭐. 행을 원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조용히 예, 자기 어떤 살아가는 것들을 그냥 지켜봐 주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저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탈북자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남북이 하나가 되거나 네. 북이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경제적인 문제 않습니까? 해결되면.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네. 저기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네. 또 이제 북이 어떤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각에서 자꾸 북을 바라봐야 될 필요는 아니고 네. 북의 옛날에 고난의 행군 때부터 지금 살아오는 것까지 해서 천천히 변하는 것들을 보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아질 때는 탈북자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없어진다고 봐요. 거의 또 있다고 해도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 자동적으로 해결될 나는 문제라고 보는데 자꾸 이제 이러한 부분 탈북자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든 우든가 정책 이용을 하잖아요. 네. 이용을 할 뿐이지 그들에게 도움 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라는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용히 올 수 있는 걸 또 그쵸. 단속하는 이 사람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예전 초창기처럼 인도적인 방법으로 바라봐 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중국에 남아있는 분들도 이미 이전에 얘기했지만은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고 자기 나라의 자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에도 이전에 그 조결한 신분증을 줬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방법들이 있고 또 북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은 한국인들이나 누구를 만나는 걸 꺼려해요. 네. 아무도 몰라야 자기 있는 처지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자기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그쵸. 한국 사람 만날 필요 다시 없고. 조용히 자기는 북으로 가야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쵸. 예. 돈만 벌어서 가야 돈이 네. 목적이기 때문에 네. 다른 목적은 없죠. 네. 괜히 노출되면 음. 자기 직장이라는 것, 일하는 것들이 끊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북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왔다 갔다 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돈 갖다 주고 나오고 뭐 밀수든 뭐든 간에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네. 아,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를 넣고 이제 바라보자. 단지 음. 인권이다 해서 탈북자 문제를 그렇게 그 20년 전의 얘기들을 네. 지금 똑같아요. 네. 많이 변했거든요. 20년 전에 어떤 겪고 어려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을 지금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논문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 엔지오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 지금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자꾸 뭐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해결하는 것들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고 그건 우파도 마찬가지고 반복적인 분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재미를 많이 본 건 사실이죠. 북한이라는 정권의 어떤 아주 비인권적이고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씌우는데 성공했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탈북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또 돈도 많이 받았고 뭐 선교단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었고 심지어는 미국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왜냐하면 북한인권법 제정되지 않습니까 2000년 초에 그놈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돈 쓰는 사람들 아닙니다. 뭐 항공모함이나 만들고 전투기나 만들고 그 얘네들이 뭐 지네 나라 인권도 안 챙기는 애들이 어디 남의 나라 인권에 신경 쓰는 애들입니까?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 상하이 그 국제학교 미국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 들어간 사람들 다 나가라고 내쫓은 거 아닙니까 탈북자들 그런 애들이 걔네 거기다 돈 왜 씁니까?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킬 때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뭐 너무 나간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재미 톡톡히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진정으로 대한민국행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겹쳐서 이미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중국에 살겠다, 북한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종국적으로는 결국은 남북 문제, 뭐 그다음에 북미 간의 종전 협상, 뭐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나면 사실은 지금 어느 나라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있는데 고난의 행군이 벌써 20년이 훨씬 더 지난 얘기인데. 그때의 프레임으로는 지금 이거를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찌 되었든 간에 탈북자는 법을 어겼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어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나 노동자들처럼 그런 어떤 인식에서 바라봐야지.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왔든 중국에 있든 간에 전체적으로 북조선의 어떤 시각을 대변하거나 얘기한다는 건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양쪽에 정부가 있잖아요. 네. 북이나 남이나 또 뭐 네. 중국인 어디나 그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고 또 탈북자 문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자꾸 탈북자 문제를 인권으로 앞서 나가서
이 하에 어떤 할 수 있는 부분도 깨뜨리는 악영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뭐 거기 탈북해서 이런 과정이 그럼 여기 이제 들어온 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33,000에서 한 35,000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근데 계속 와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근데 흔히 말하는 방송일 때 35,000의 숫자도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그 더 많을까요? 통일부에 나는 적다고 보는데요. 통일부 뻥튀기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정권이 바뀌어 똑같다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원 졸업생하고 정부 발표하고 숫자가 다르다는 많이 거예요. 달라요. 예. 저는 또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제 중국 사람들을 내지는 조선족들을 탈북자라고 많이 이제 저거해서 발표했다. 특히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제 뭐 한 해 2,000명, 3,000명씩 숫자를 채우려다 그 과시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것 같아. 근본적으로 이 탈북자 문제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탈북자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남한 사회의 전체적인 게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뭐라 그러지?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탈북자들이 삐락 뿌리고 이러는 게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그들에게 뭐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대남 정책인 거예요. 다 탈북자를 데려오는 이거 역시도 탈북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남쪽의 정치의 일환으로 이런 반북 정서를 일으키고 그것이 뭐자다. 그러니까 물론 그 브로커들이나 선교단체 주체 하나하나는 뭐 돈 때문에 했다 그러지만 이 전체적인 큰 흐름 차원에서는 이 남쪽에 대한 정치 행위인 거예요. 이게 북한에 대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남쪽에 대한 정치 행위인 거지.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맨날 뭐 예전에 뭐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김일성 맨날 그래봤자 아주 대표적인 게 그 남과 북이 우리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은 통일 정책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이제 그 뭐지 북은 적대 국가보안법이든 헌법이든 다 북은 불법 집단이야. 적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하고 7.4 공동성명이 그렇고 남북 기본합의서가 그렇고 6.15 14선언 4.27 모든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선언문에서는 절대 적국이 아니에요. 네. 서로 그러니까 실제 북한하고 하는 행위하고 여기 남한에 대한 사람들한테 북을 가르치는 행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듯이 탈북 역시 뭐 다시 정리하면 같다. 탈북자 인권 문제는 탈북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남한에서 정치 행위의 하나였다 이거죠. 이게 가장 네. 큰 문제점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북조선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다 네, 보니까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네. 힘들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저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북조선 문제 관련해서 네. 그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제재를 안 받잖아요.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 아니면 말고지 뭐. 그렇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탈북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탈북자 중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일반화되어 버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진실한 건 뭔지 모르고 헷갈리고 주장하고 정책을 내세운 게 진실로 둔갑돼 버리는 것들이 이제 문제점들이죠. 탈북자를 이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네.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자기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남북 큰 지도부라 그러나 남쪽에 무슨 탈북자들을 TV든 출연시켜서 북을 악마화시키는데 이용을 하고 또 그렇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북에서 이 간첩을 난파 안 하니까 얘들 잡아서 간첩으로 만들고 지금 아,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들이 유우성 씨가 대표적인 거고 공문서 위조하면서까지 정부가 간첩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 탈북자를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꼭 유고성 씨 입장이 아니지만 한국의 어떤 그 정보라든가 그런 대책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분은 화교잖아요.
중국인이잖아요. 또 화교예요 그 사람 말이야. 예, 그걸 이렇게 쑥 받아들여서 했던 것들 보면 얼마나 허술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중국인도 구별 못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간첩으로 만들어 놓고. 이우성 씨는 화교예요 화교.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기서 사실은 뭐 본의 아니게 반북 유튜버들을 개인적으로 공격도 많이 하고 뭐 박상하기도 공격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욕먹을 짓을 저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마 뭐 윤설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탈북을 했을 때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반북 유튜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북 유튜버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시스템이 뭐냐, 혹은 거기서 아각거리면서 그렇게 떠들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맞는 증언을 하도록 하고 뭐 예랑성교회라든지 아니면 거기 중국에 있을 때부터 야 어디 가서 어디 담 뛰어넘어라 이런 것들을 누가 기획했냐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버는 산업이면서 동시에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죽이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목적에서 그 나라를 그렇게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는 왜 그들이 적이어야 했는지, 거기에 이 33,000, 35,000 탈북자들이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용되어 온 게 아니냐. 예? 이게 진짜 탈북 문제의 정치학이지 어디 여기에다 당신들이 와서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 거짓말은 하지 말라. 솔직히 나는 북조선이 미워서 내 욕하려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지네들은 비정치적인 거 되게 선한 척하면서 막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디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정치질이나 하는 것들이 말입니까. 그러면서 뒤로는 돈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신 욕해드렸으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인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중국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또 데려왔다 그러잖아요. 네. 한국에 오면은 계속 도와주시는 단체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에 와 있는 다른 또 탈북자들을 모아서 하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선교 단체가 아까 말한 중국에서 뭐 초소교회를 만들어 탈북자를 보호했다 그러는데 그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네. 계속 도와주고 있는 단체 거의 드물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교회 말이거든. 절에서는 가서 탈북자 데려오는 사람이 없어. 절이나 성당이나. 근데 한때는 중국에서 연변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저기 탈북자 숫자하고 한국 선교사 숫자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 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 교회 내에서 있잖아요. 정상적인 목사 인수라든가 그렇게 받지 않고 또 교회에서 파견받지 않고 나홀로 목사들이 많거든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어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건설을 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교사인지 브로커인지 그러니까 이런 민주화 운동에 헷갈리는 어떤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런 교회 뭐 탈북 선교 단체라는 그런 교회나 또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서도 마찬가지 남쪽에서도 뭐 정광훈이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거거든.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더 배척하게 만들고 있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네. 보면 탈북 인권 단체들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렇게 연합돼서 한 소리 내는 것이 드물어요. 단체끼리도 싸우고. 이권이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실들이 아니다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건데, 이권이라는 게 뭐입니까?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같은 거예요.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정상적으로 신학대 나온 사람도 죄송합니다만 공급 과잉이거든요. 이게 목사하기 힘들어요. 새로 개업해봐야 손님도 없고 그럼 이제 선교사 나갑니다. 큰 교회 가면 부목 자리 주거든요. 근데 부목 자리도 쟁쟁해요. 그러니까 힘들면 떠밀려요. 떠밀리면 어떻게? 선교 나가면 돈 얼마 줄게. 그럼 활동비 받아요. 활동비 받아서 딴 데 가 있으면은 뭐 호주나 미국이나 이렇게 가 있으면은 지금은 도와주지도 않아. 근데 선교사들 뭐냐면 쌀 떨어졌다고 그거 구걸하러 다녀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중국이나 몽골을 갑니다. 중국이나 몽골 가면 그래도 야 그 힘든다 가니까 돈 준다는 큰 교회에서 선교비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생활하고 거기에 지금 이 탈북자 이슈가 터진 거죠. 뭐냐?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오는 선교비 외에 그 불쌍한 사람들 이거 영상 팔아먹는 거, 그 다음에 정착금, 뿌러커까지 하면 정착금까지 자기가 받을 수 있거든. 이 금맥이 터진 거예요, 금맥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여기에 또 일부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일부는 이제 정치적인 것도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죠. 뭐 NK 데일리라든지 뭐 미국의 뭐 수잔 솔티를 만난다든지 뭐 NED 하든 좀 난 놈들은 이제 그거랑 연결되니까 큰 교회도 야 이거 괜찮겠는데 왜 돈은 풍부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은 명예와 권력과 같이 되잖아. 그러면 부시 밑에 수잔 솔티나 NED나 손대는데 북한 문제만큼 황금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이 그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뭐 그 탈북자에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세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제 제 생각은 뭐 그런 것들 과연 저 사회자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아마 탈북자 읽어보시면 나머지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이슈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의 활동이 절대 그들이 뭐 탈북을 했던 안 했던 중국에 살고 있던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반복 유튜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걔네 돈 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뭐 좀 네. 네, 극소수지만 선교사분들 중에서 네.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극소수지만 그러니까 전혀 그 내세우지 않고 정치적인 것 관계 없이 진짜 선교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그쪽 표현으로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만든다고 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도와주고 이들이 한국으로 오라, 중국에 남아라, 북으로 가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그냥 생활하는 걸 도와주면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또 인터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탈북자들 취재하고 하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10년 동안 취재하신 분들도 있고요. 보통 5년도 있고 연령별로 부부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오늘 인터뷰하고 또 다음에 일주일 한 달 후에 또 인터뷰 내용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그냥 오래도록 취재해서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 한국에서 여기 NGO라고 하지만 이들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단체에서 탈북자를 구하고 또 NGO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보세요. 교회하고 연결되지 않는 NGO 없어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젊은 부부인데 이 부부가 참 안타까운데 살면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나 선교사들이나 NGO 들어오면은 거기에 나가서 탤런트가 된 거야. 얘기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더 되니까 그러다가 생활이 좀 엉망이 돼버리더라고요. 노래방도 가고 놀고 또 처음에는 북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노래방을 갑니까? 아니 그 답변하실 필요 선교사님하고 가는 게 아니고 네. 또 중간에 관리해주는 조선족들이 있어요. 전도사라고 이들하고 가는 거죠. 한국의 선교사나 캐나다나 외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이 친구들 말로는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무릎 꿇고 골 받고 슬픈 얘기 좀 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탤런트가 된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도와준 거에서 방도 없고 열심히 살려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 큰 교회 목사님과 또 캐나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눈이 동그랗더래요. 아니 왜 탈북자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왜 옷들이 이래? 편함에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돈을 얼마 안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시간도 변했는데 우리가 일해서 돈을 모으든 사기를 쳐서 모으든 장사를 어떻게 모으든 간에 잘 살면 이걸 칭찬해야 되는데 왜 자꾸 탈북자 하게 되면 못 살고 흔 냄비 떨어지고 이것들만 있는 거 사진 찍고 이것만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화를 한번 막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보면 너는 당신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번에는 오면은 이제 연락이 오니까요.
미리. 네. 한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선족들 같은 경우는 또 여기저기 교회나 NGO가 연결돼 있어서 필요할 때 이렇게 꼬우기도 하고 빌려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물어진 집에서 딱 있으니까 눈물도 흘려지고 그러니까 돈을 잘 주더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한 교회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또 이제 안 받는 것처럼 아주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서 막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탈북자는 하나인데 이 교회에서도 여기서 숫자가 지원하고 있어요. 저기서 지원하고 여기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작은데 근데 그 왔던 본 목사들은 모르죠. 자기 교회에서만 지원한 줄 알죠.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뭐 이 모든 게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래고 북도 이제 잘 살아야 되는 거고 남북교류 활성화되고 이러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점차 그렇게 돼 간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뭐 요즘 남북 관계가 좀 뭐 경색되고 안 좋긴 하지만은 그 흐름을 꺾을 수는 없는 거죠. 북한도 발전하는 흐름을 꺾을 수 없고 남북 관계도 좋아져가는 그 흐름. 주식이 뭐 하루아침에 쭉 올라가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인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통일 정세도 그렇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다고 또 좌파 정권이나 뭐 우파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좀 솔직해질 필요는 있다. 어쨌든 탈북자에 대한 좀 얘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알 것 다 알잖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잘못된 부분을 찾고 해주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전 해왔던 방식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려고 말했던 햇볕 정책이 있었지만 또 좌파 정권도 문제 있는 건 있는 거고 햇볕 정책을 하면서 이제 또 그때부터 이제 북과의 교류가 원활하게 되고 잘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북한 인권이나 탈북자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도 나왔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거 뒤집으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에 대한 정책을 그때 많이 했어요. 많이 내놨는데 그냥 그 욕하니까 법률이나 여러 가지 고쳐놓고 많이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DJ 정권도. 네, DJ나 노무현 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굉장히 묘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탈북자 문제가 뭐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조금 좌충우돌한 측면이 조금 있나 봐요. 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직접 자기들이 명확히 그 고민하고 내놓은 정책들이 아니고 반대쪽에서 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안이라든가 법률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저기 그 검증하고 정확히 그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 부분은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저기 그 탈북자가 생겨서 탈북 지원 단체라든가 탈북 인권을 얘기했던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은 교회를 많이 다녔던 분들인데 정보사 출신의 북 담당관들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이분들이 수장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정보사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정보사 출신들이 처음 알았네.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탈북자 문제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북한 정보, 북조선 정보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오고 갔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그러니까 탈북 이탈 주민재단인가 남북재단 지금 남북 하나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기기 전부터 그 기관들의 탈북자 관련 파견된 사람 정보사 출신들이 그 군종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하고 연결돼 있고 이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탈북자 문제는 탈북자 문제로 바라보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보 당국 같은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 군 출신이라는 분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 유지해 온다는 것들이죠. 통일부 정책도 마찬가지.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만 바라볼 때 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대안이 뭐가 있어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똑같이 유지해 온 것들이죠. 그 통일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게 통일부입니까? 거의 탈북자 일이지? 그렇잖아요. 네네.
애교부라든가 네. 할 일들을 통일부에서 탈북자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이제 그게 어떤 그러한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북조선 정보 일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분들의 어떤 시각들이 쉽게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PD님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저기 애국에 이제 북한 인권법이 생기게 된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종교인들. 그리고 NGO 단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교회를 다녔었다든가 아니면 그 선교 쪽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단체하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교 단체에서는 자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또 그게 교회는 다니지만 또 그 군이 됐던 어디가 됐던 그 정보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러니까 모자를 여러 개 쓴 거네요. 정보 일을 하던 사람이 뭐 자기가 옷을 벗었던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던 유지하지 않았던 또 교회 가가지고 뭐 거기 장로네 뭐네 하면서 뭐 선교사 단체에서 그걸 군정 가지고 출신의 정보사 출신들이 네네 그 제대인가 전역을 하고 나서 전역하고? 그 일거리를 그쪽으로 이제 받는 거죠.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정부 단위에 있다가 하는 그 산하 기관에 가듯이.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니죠. 어쨌든 오늘 뭐 정보사 관련됐다 그들이 많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몰랐던 저기 제가 했던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연변 그 두레마을. 네. 그때 김준호 목사가 한 거잖아요. 거기도 안기부 현직 직원들이 2명이 와가지고 저기 그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저기 활동했잖아요. 이 선교사를 이장해가지고. 그리고- 현직 국정원 직원이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기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그 탈북자들도 몇 명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일하게끔도 해주기도 하고 거기서 농산물이 생기면 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NGO들하고 연결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정부에서도 아예 관여를 한 거네요. 그래서요. 네. 어찌 되었든 간에 긁고 나서 그게 중국 공안당국에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서 그 분이 이제 심양공항에서 붙잡혔거든요. 붙잡혀가지고 다 털린 거지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들어간 블랙들을 중국 공안이 이제 접수를 한 거죠. 해가지고 이 사람 석방 조건으로 한국과 중국이 타협한 거예요. 대만 민항기 취소하는 조건으로. 대만 민항기에 갔었어요 당시에. 한국 민항기가 한국 대만으로 민항기가 대만으로 가고 대만 민항기 한국으로 했잖아요. 그걸 한국 좀 취소하는 조건으로 풀어주고. 중국도 그냥 이용한 거네 자기네 그 대만 정책을. 그렇죠. 그러듯이 이제 탈북자 문제들을 그렇게 큰 단체들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들은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나라 정부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 같아요. 내가 볼 땐. 아니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일반 소리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사회 언론이라든가 많은 곳은 그들이 인권운동과 탈북자 뭐 한다는 것들로 가는 것들이 좀 존경받고 있는 그 부분들이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뭐 CIA가 들어가고 안기부가 들어가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진보 정권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뭐 저 한나라당이 됐던 저는 똑같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끈이 돼서 어쨌든 북과 접촉을 해야 되고 여러분 뭐 공작이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흑금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중국 정부도 필요할 거예요. 그 건이 필요할 거고 저는 중국 정부의 행동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파이가 들어와 있네? 잡아야 되는 거고 또 알고도 있었을 거예요. 뭐 안기부가 저기 뭐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 대장정 할 때 거기 따라갔던 그 미군 뭐 에드가 스노우도 있었지만 중국의 별들을 쓴 그 외에도 붉은 중국에 대한 열망에서 따라가지 않고 첩보 요원들도 엄청나게 따라갔다. 나중에 저기 그
중국이 빨간 중국, 레드 차이나로 바뀌고 나서 그거 속아낸다고 중국이 처음에는 되게 모택동이 우호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처음 생기고 나서 미국의 정부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루즈벨트가 취했던 입장, 트루만이 그 다음에 어떤 입장을 취하지.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봉쇄 전략이나 냉전이 바로 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의 허락하에 대만과 통일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나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항기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과 끊으면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뭐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좌충우돌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정착지원금은 얼마를 주기로 한다. 하나원 시스템은 어떻게 하기로 한다. 라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물론 지금도 미진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대는 뭐 군종? 무슨 군종입니까? 안기부 뭐 하는 그런 인간들에 휘둘리지 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뭐 지금도 국정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해서 통일부가 중심을 갖고 여기 탈북자 정착 문제 플러스해서 미국보다 CIA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CIA에 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NED에 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말이 통하는데. 그리고 가서 있으면은 사실은 구별이 안 돼요. 잡아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양놈들은 들어가서 활동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걔네들 근데 뒤에 다 끈이 있는 거 중국 정부라고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국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선교단체라는 미명하에 어느 정도는 봐주고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건 잡아내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부시는 계속 얘기하는 인권 문제 이거 탈북자 얘기하면서 중국 니네들도 한통속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제대로 하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근데 그게 압박에서 끝나겠습니까? 분명히 뒤에서 또 딜을 하는 거죠. 시진핑 정부. 그러니까 한때 중국하고 이제 북조선이 약간 사이가 껄끄러워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물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뭐 대표님, 우리 PD님 그리고 뭐 제 생각 또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물론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면 좋겠죠. 하지만 그 인권도 우리가 세우는 거다. 뭐 80년 이후에 인권을 세우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탈북자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인권은 순수한 영역이야?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거 다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바로 서야 그리고 거기에서 키는 북조선도 북조선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중심을 잡고 근데 지금 대도하는 놈들이 나대고 있으니 이거를 인권의 영역이라고 방치해서 저는 절대 안 된다. 통일부에서 이거 틀어줘야죠. 우리가 주관해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기꾼 같은 놈 예랑 성교 이런 놈들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종교단체 눈 무서워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으니 이거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냥 제 얘기였고 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예, 그리고 NGO라는 것들 탈북자 인권 단체,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NGO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10년 정도 되면은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 네.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탈북자 부분만큼 10년 전이나 20년이 됐는데 거의 똑같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자든 우든 간에 진정으로 이제 그 탈북자 문제에서 고민한다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알려내주는 것들 그 속에서 어떤 탈북 해결하는 문제점이라든가 뭐 대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해결하는 것들이 좋지 않냐라는 생각들. 조용히라고 한다는 것들은 물론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들,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자제를 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대표님 뭐 하시면 기본적으로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어쨌든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을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한 20여 년 동안 어쨌든 이제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면서 탈북자들을 이용했던 거고 그런데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아까도 했지만 인권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이용이라 그러나 탈북자들을 한 게 아니라 남한 내의 정치를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런 게 문제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아까 통일부였지만 개인적으로 통일부가
진짜 통일을 위해서 뭘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탈북자 문제든 뭐든 이렇게 남한 내에서 정치적인 이 자기들 이익이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브로커들은 뭐 돈 몇 푼인 거고 사실 근본적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남한 내 정치를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진짜 통일을 위해서 아까 국정원 애들이 중국에 가서 뭐 파견됐다 중국 정부에 걸려갖고 막 아까 민항기랑 대만 민항기랑 교환했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 그 국정원들도 정말 이 뭐라 그러지 진짜 북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래서 대북 정책을 더 잘 세우기 위해서 거기 갔다기보단 탈북자들을 조직적으로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그렇듯이 뭐 어쨌든 뭐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남한의 대북 정책 자체가 진짜 북한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남한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게 큰 문제고 탈북자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뭐. 진짜 뭐 나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있어요. 뭐 억지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해야 되겠다는 뭐 말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어찌된 간에 네. 탈북자면 네. 뭐 세 분류가 있고 네. 또 한 분류는 또 기타의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자. 그대로 바라보서 대안이라든가 해결 문제는 각 생각하는 사람들 또 조직이면 조직, 정부면 정부에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솔직히 좀 들여다보면서 네.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들은 아니다는 것들 그런 걸로 바라보고 그 많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다라고 탈북자는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 이 부분 있고 이 부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바라본 게 낫겠다는 것들이 더 그 이렇게 논쟁 부분도 더 아니 뭐랄까 이렇게 안충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되셨어요? 예, 다 하셨어요? 됐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깐 이유는 저도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니 대표님 왜 자꾸 끊으려고 그러세요? 바쁘세요? 아니. 네. 그 뭐 정부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주체적으로 이거는 뭐 인권 문제니까 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수록 나라가 나서야죠.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뭐 근데 인권 문제니까 비정치적이면서 속으로는 나쁜 짓 다 하고 있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극우 반동 보수 정권을 세우려고 하면서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는데 이 탈북자 문제를 이용하는. 저는 그 사람들을 깨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DJ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저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해요. 더 경험 쌓고 다음에 새로 내년에 준비될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비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미국의 입김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뭐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 많이 보시면 그런 생각하고 북한은 저렇게 못 사네 나는 대한민국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그런 어떤 우월의식 그리고 뭐 그 특히 중국 교포분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왕징이라고 베이징에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주재원인이 살면서 북한 사람들 욕하고 흉보고 은근히 뭐 저만 속물이어서 그런지 뭐 동남아시아 가면은 동남아시아 사람 무시하듯이 연변에 조선족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이 탈북자를 보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월의식은 여러분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저열하고 여러분의 우월의식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돈이 많은 내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나만 그 교회 다녀서 뭐 복받은 그러면 얼마나 당신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신자라면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지옥에 보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사람들도 같이 구원하셔야죠. 나는 나 혼자 천국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진짜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 북한을 욕하고 뭐 종교의 자유가 있네 없네 중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네 없네 하면서 범법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 당신들 하루하루의 생을 돌아보십시오. 이 탈북민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조선족 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 그리고 같은 동맹 탈북자분들을 바라보면서 혐오의 정치 이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저러니까 북한은 안 돼 그러면서 통일을 적대시하고 반중
반북 정서를 퍼뜨리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진짜 인권을 위하고 있는 거.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그러면 뭐 난민 신청도 받기 싫다, 모두 다 싫다, 그럼 뭐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일본 놈들처럼 살자는 겁니까? 그 자신들이 증용 끌고 가서 그 부려먹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뭐 성매매 하러 저 사람들은 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가 다릅니까? 우리 동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민도 받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탈북자들이, 여러분이 북조선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대한민국이 IMF 위기 때 잘못돼서 이렇게 가난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탈북자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교회 다닌다고, 물론 뭐 절에서도 아까 뭐 대표님 농담처럼 얘기했죠. 절에서도 그런 활동을 했었거나 할 겁니다. 아마 작아서 그럴 거고 지금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성당이나 교황청도 그런 생각이 있거나 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그 사람들이 안 한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 개신교 다니는 당신들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종교하고도 비교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더 보수적이고 그 사람들이 더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더 종교적으로 그 앞서 있을 수 있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탈북자 문제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